공시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자,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일반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 나온 법입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고가고 그 고가의 자산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왜? 부동산 거래 한번 잘못하면 신체 망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하고자 하는 정보를 미리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취득을 해 있다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알려주는 절차에 관한 법. 그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표시, 게시, 알려준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동산 공시법은, 우선 부동산의 개념 다 아시죠? 부동산은 지금 토지하고, 토지의 정착물로 한다. 이렇게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다 배우셨을 거예요. 자, 토지는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움직이지 아니한다. 부동산의 개념, 단순히 움직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고정돼서 그 자리에 있는 재산, 그게 부동산이죠. 맞죠? 부동산. 그래서 토지는 못 움직인다. 그러면 토지만 못 움직이는 건 아니고 토지에 붙어서 함께 못 움직이게 된 물건. 그게 뭐예요?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중에서 주로 거래를 하는 것은 당연히 땅하고 땅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 중 건물이 대표적인 거래 대상이더라.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를 주고자 하는 법, 그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두 가지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와요.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하고 나옵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 이름은 굉장히 어려운 이름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그 안에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청약 파트. 그 다음에 수로조사. 그 다음에 지적에 관한 파트에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간정보라고 해서 별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토와 관련된 정보, 그걸 공간정보라고 합니다. 이 국토와 관련된 정보를 구축 쌓아 올리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대한 법인데,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토와 관련되어 있는 게 땅에 대해서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알기 위해서 청량을 할 필요가 있더라. 청량 파트.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는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물길이 흐르더라. 그 물길 조사에 관한 파트. 그 다음에 지적이라고 해서 땅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알려고 하는 파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험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을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 가지고 중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약 파트와 수로조사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 빠진다. 지적에 관한 파트만 나온다. 해서 지적하고 나오면 이 지자가 땅 지자라서, 자, 이 부동산 공시할 때 이 부동산 토지와 건물 대표적인데, 그 중에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무엇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다루다. 땅. 건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은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부를 겁니다. 왜? 이 파트만 다루니까. 자, 이 지적법은 무엇에 대한 정보를 주느냐? 토지의 사실관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실관계. 자, 이 사실관계를 우리 법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느냐? 단순히 표시라고도 부른다. 표시. 그리고 가끔씩이지만 한 번씩 쓰는 단어로서 물리적 현황, 이런 단어도 써요. 물리적 현황. 자, 그래서 이 토지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관계, 그리고 토지를 있는 그대로 표시한 것, 또는 토지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 현황이라고 이것도 표시합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법은 국민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에 사실 있는 그대로의 관계, 뭐가 있느냐?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토지는 어디에 있는 토지이냐? 소재 지번. 우리가 보통 주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소.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은 소재, 부산광역시 북구 함영동 소재, 그리고 백번지라고 하는 지번. 번지는 거꾸로 하면 지번이죠. 그 다음에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지목. 그 다음에 그 토지는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면적. 그 다음에 그 크기와 상관해서 그 크기를 가지기 위한 토지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토지 모양. 그것을, 자, 토지 모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지도에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낸 거 경계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도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XY 좌표상에서 토지의 생긴 모양을 그 위치를 숫자로 읽어서 나타내는 거, 그 좌표로 읽었다고 해서 좌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경계와 좌표는 용어는 다르지만 일단 토지의 생긴 모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만 경계는 도면에 토지의 생긴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좌표는 XY 좌표상에서 숫자로 읽어서 나타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경계는 그림으로 나타냈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좌표는 XY 좌표상에서 이 대한민국 이 토지 전체에서 XY 좌표상의 임의의 원점을 정해서 아주 먼 거리를 청량으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좌표는 굉장히 정밀한 대신에 돈은 조금 많이 듭니다. 돈은 조금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토지의 사실 있는 그대로 관계. 이 사실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 크기가 어떻다, 모양이 어떻다. 사실 있는 그대로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우리가 알았어요. 자, 어디 있는 위치,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토지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집 짓고 싶은데 용도도 집 지을 수 있는 용도라 하더라. 자, 면적도 내가 원하는 면적하고 유사하고 모양도 내가 원하는 모양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사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사야 될 것인가? 그 토지가 보니까 그 토지에 농사 짓는 사람 또는 그 토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더라. 누구신겨? 물었더니 그 사람은 내가 주인이요 하더라. 그럼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사면 무조건 내 것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주인이요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주인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 주인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주인으로부터 매매, 거래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을, 돈을 주고 넘겨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도 우리 공시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공시를 해주죠.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이 토지나 건물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권리관계. 그 다음에 내가 그 토지를 바로 사고 나서 쓰고 싶은데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아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 전세권, 임차권에서 빌려 쓰는 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권리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는 못 쓰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는. 그래서 그런 권리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뭐 보면 된다? 등기법. 그래서 지금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사실 있는 그대로의 어떤 관계, 있는 그대로 외관적으로 표시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우리한테 주고 눈으로 봐도 알 수 없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이 부동산 권리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적법은 상당히 쉽다. 그러나 등기법은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서 이 지적법에서 고득점을 하고 등기법에서는 반만 맞추는 작전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그런 모양이에요. 자, 지적법 그렇고 등기법도 어렵든 말든 어쨌든 12문제를 다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기를 바래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하면 결국 다른 뭔가에서 빠가가 난다. 맞죠?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은 24시간이지만 나는 48시간이 하루이기 때문에 천천히 많이 공부해도 돼.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 해도 되는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거하고 전체적으로 점수를 평균 60점 맞추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지적법, 등기법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뭐부터? 간단한 지적법부터 합니다. 자, 지적법은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이 책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눈에 익히면 시험에도 이 문장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지적법은 문장을 응용하고 하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거의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 묻습니다. 물으면서 나와 있는 글자를 조금 바꾸거나 단어를 다른 것과 바꿔치기 하거나 날짜를 바꾸거나 대략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적법은 책을 여러 번 봐서 문장을 내거로 해놓으면 문제가 그냥 수월하게 풀립니다. 등기법은 민법하고 약간 유사하게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 외워도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 거의 잘 안 냅니다. 안 내고 묶어서 내면서 문장을 변형시키고 설명을 변형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장이 뭘 뜻하는가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해도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책을 다 외워도 등기 점수는 얼마가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나 지적은 외우면 외운 만큼 바로 점수가 나옵니다. 굉장히 수월하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01 총칙하고 나오는데, 자, 우선 우리 지적법부터 하는데, 자, 지적법은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선 지적은 이 토지 표시 6가지, 토지 사실관계 6가지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법입니다. 처음에 이 6가지를 공시하기 위한 지적 제도라고 하는 것, 지적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나면 이 하나하나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를 누군가에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장부에 기재를 해놓고 장부를 보여주는 방법을 하는데, 그 장부를 뭐라고 부른다? 지적 공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가 있는데, 이거 모두 7종이 있어요. 이 7종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 공부 7종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이 지적 공부에, 자, 토지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토지 사실관계, 토지 표시가 새로 생겼겠죠? 새로 기록하는 것, 신규 등록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지목이 바뀌었다. 지목 변경. 또는 토지가 작아서 여러 개를 합쳤다. 합병. 토지가 너무 커서 여러 개로 쪼갰다. 분할. 또는 토지가 개발이 되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더라. 등록 전환. 또는 축척 변경 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 표시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걸 토지 이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데, 자, 다시 하나하나 배우고 하나하나 등록되는 장부 배우고, 그리고 이 장부에 전체가 기록되고 변형되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 배우고, 그러면 지적법의 90%가 끝납니다. 90%. 나머지 10%는 여기 뒤에 있는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눈으로 보면 나오는 게 아니고, 자, 토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모양이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는 자로 재봐야 된다. 그걸 청량이라고 부르고, 이 청량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일반 청량과는 달리 지적 청량이라는 이름으로 이 특수한 청량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지적 청량은 청량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안 배웁니다. 다만 청량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고, 누구에게 요구를 해야 되고, 요구받은 자는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며칠 내에 청량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청량이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한 판 싸워볼 수 있는데, 한 판이 아니에요. 1+1, 2판까지 싸워볼 수 있는데, 이 싸우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 배우면 지적법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철저하게 이 6가지와 관련해서 계속 돌아가는 법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지적법이 끝나면 요 6가지는 기억에 남아있어야 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죠? 자, 그럼 3페이지 01 총칙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총칙은 10여 년 전에만 해도 막 1년에 한 문제 거의 나오던 파트였었는데, 언젠가부터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총칙 파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우리 지적제도의 기본 이념들이 앞으로 지적법을 배우면서 계속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지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 자체가 요즘은 시험에는 거의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 밑에 출제 경향 및 출제 포인트 하고 나왔는데, 이 단원에서 20회부터 29회까지 즉 10년 동안, 최근 10년간 몇 문제? 2문제가 출제되었다. 2문제 출제되었다. 뭐 거의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뭐 이해는 하고 가야 된다 해서 대략 보시면 됩니다. 자, 제1절 서서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적이란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 자, 네 번째 줄을 봅니다. 자, 를 기록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누구의 사무? 국가의 사무. 여기 국가의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면 됩니다. 국가의 사무, 국가의 동그라미. 자,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들어와서 국가만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은 지방대로 스스로 지방의 행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이걸 지방자치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북부에 있는 토지에 관련된 업무는 부산시 북부청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느냐, 국가가 알아서 해야 되느냐. 북부 땅이든 남구 땅이든 토지 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사무다? 국가가 하는 사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사무. 그래서 국가의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그 정도
그 정도. 그 다음에 1번 협의에 따른 지적의 3요소 하고 나오는데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의논한다, 합의한다 할 때 그 협의가 아니고 좁을 협자를 써서 좁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 따른 지적의 3요소, 지적 3요소. 요즘은요, 한자를 안 쓰고 전부 한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협의 그냥 한글로만 써놓으면 예전에 진짜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한글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험 수업 끝나고 나서 떠져갖고 선생님, 지적 제도 알겠는데 이 지적 제도를 뭐 협의해갖고 어떻게 지적을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지적은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 협의해서 따로 정합니까? 예? 그 무슨 얘기죠? 어디 그런 게 있죠? 책에 보시면 여기 수업하는데 잠깐 딴 데 가셨다 하셨구나. 이 좁을 협자가 좁은 의미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협의. 넓은 의미는 뭐랍니까? 미쳤다. 광의라고 그러죠. 광의. 광의 보통 뭐랍니까? 미쳤다. 미쳤다. 자, 지적의 3요소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지적의 3요소. 여러분 요즘 그 감기 유행하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셔야 된다. 그죠? 저녁에 집에 주무실 때 집에 수분 조절, 습도 조절 잘 하시고 저녁에 습도 조절만 잘해도 감기 잘 안 오죠. 그렇습니다. 저는 저번 주 토요일 날 수업하고 집에 갔더니 식구 3명이 전부 컬럭컬럭 하고 있더라고. 아이카! 이라고 했는데 뭐 바로 일요일 날 맹맹하게 바로 엎어리더라고. 집안 식구들 걸리면 어쩔 수 없죠. 골치가 아픕니다. 그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이따가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좀 불쾌하다 하면 어쩌면 됩니까? 불쾌하다 하면 그러면 말을 좀 크게 하면서 입술을 좀 튕기면 되죠. 해버리면 같이 걸리는 거야. 이거 그죠.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계셨어. 열정적으로 가르치면서 안에서 혀를 얼마나 굴리시면서 막 고함을 지르시는지 여름에 햇볕이 들어올 때 옆에서 딱 보면 그 한 번 얘기할 때마다 침이 한 20만 개가 튀어나가는 거야. 20만 개가. 그래가지고 앞에 학생들이 아무도 안 앉아. 처음에는 와 앉았다가 아무도 안 앉아. 왜? 막 팍 하면 두 번, 세 번째가 튀어가거든. 그러니 이 선생님이 또 막 젊으신 분이 열정은 있어 놓으니까 학생들이 뒤에 앉으니까 앞으로 오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어떻게 하시냐? 내려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강의를 하시니까. 으아, 완전히 막. 아이고, 로보캅투야. 로보캅투. 아시죠? 로보캅투 하고 막 뱉다 본다고요? 무슨 말이야. 조심하세요. 자, 지적의 3요소 하고 났습니다. 자, 협의 광의는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지적의 3요소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3가지 요소. 자, 토지. 그 다음에 등록이라는 행위. 그 다음에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지적 공부. 자, 지적이라고 하는 건 토지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일반인에게 공시,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지적이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토지가 존재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장부, 지적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정보를 실제로 지적공부에 기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중에 우리 등기법에 가면 등기부라는 장부가 나오는데 등기부에 뭔가 기재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한다라고 하면 등기부가 떠올라야 되고 등록한다라고 하면 지적공부가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가 지적제도, 토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의 3가지 요소다 해서 지적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등록은 그냥 기재하는 행위니까 따로 할 게 없죠. 지적공부는 7종이 있는데 뒤에 가면 따로 한다 했으니까 거기 가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토지 개념에 대해서. 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토지는 모두 등록 대상인가? 중요한 것만 등록 대상인가? 또는 정책에 따라 이것만 먼저 등록하는가? 그런 거 없고 대한민국 토지는 모두 등록되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이 등록되는 토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모든 영토.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자, 그래서 대한민국 땅은 뺨 한 뼘의 땅마저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요거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요거 다 우리나라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한반도는 우리나라 남한 북한 나눴을 때 반인 남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북한 다 합친 개념이에요, 그죠? 남북한 다 합친 개념. 원래 북한까지도 등록되어야 할 토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등록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북한도 대한민국 땅이다 이 말. 우리 법에 의해서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 법이고 세계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이제 외교 관계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우리나라 법으로는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반도가 없어도. 근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최대 만조위 이상의 드러난 영토. 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개념. 자, 최대 만조위 이상 했는데 우리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밀물이 가득 들어왔을 때 물이 가득 찼다라고 해서 찰만자를 써서 만조라고 불러요. 그럼 만조를 이뤘을 때 물의 위치, 수위 그거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바닷물에 안 빠지고 드러나 있는 땅 그것만 등록 대상이야. 그런데 만조도 날마다 바닷물이 올라오는 높이가 달라요. 우리 저 방파제 가서 매일 나가보면 밀물 가득 들어왔을 때 요즘 만조, 간조 시간이 물때가 다 나오거든요. 기상청 같은 데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럼 그거 보고 물이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나가보면 매일마다 올라오는 높이가 달라요. 어떨 때는 방파제 가보면 방파제 내 발 바로 밑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만조라도 저 밑에 밖에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달의 인력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름살이 때 가장 높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쭉 내려가 버려. 그래서 이 만조는 만조인데 그냥 만조가 아니고 무슨 만조? 최대 만조라고 해서 1년 365일 통틀었을 때 물이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그때 그 높이보다도 더 높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땅, 물에 빠지지 않는 땅, 그것만 등록 대상이에요. 예전에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지적의 3요소로서의 토지는 평균 만조위 이상의 드러난 영토를 얘기한다. 평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대 만조위. 가장 높을 때 그보다도 더 높아야 된다. 드러난 땅만. 자, 이 얘기는 무엇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냐? 갯벌이라고 하는 공간. 자, 갯벌. 썰물 때는 드러나고 밀물 때는 바다 빠져버리는 이런 부분. 이 갯벌은 우리나라 토지로서 등록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갯벌은 땅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다로 본다. 이런 얘기야. 바다로 본다. 저 개념 갯벌 등록되지 않는다. 요것 때문에 요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것 때문에 갯벌 등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넘어가 보면 저 밑에 4번 기타라고 해요. 기타. 중간에 4번 기타. 자, 기타. 뭐 본론도 잘 못 나서 난리법구통인데 기타 그 알아 뭐 할 거야, 그죠? 여기 기타하고 나온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 5페이지. 자, 거기 박스 밑에 확인학습 밑에 확인학습도 나중에 여러분 막 심심할 때 한번 쓱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거의 알게 됩니다. 거의 알게 돼요. 자동적으로 알게 되니까 됐고. 자, 2번 법의 목적과 성격하고 나왔습니다. 1번 법의 목적하고 나왔는데 거기 이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 바탕에 나와 있는 법 제1조. 이 목적은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청량과 수로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목적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적과 관련되어 있는 목적은 뭐냐? 자, 일단 눈만 따라봅니다. 자, 목적,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청량하고 수로조사,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죠? 그 다음에 나오는 줄만 하나 쭉 끊었습니다.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거기도 줄 끊으시고 국토 효율적 관리와 그 다음에는 빠집니다. 해상교통의 안전 및 이건 필요 없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 그거 줄 끊었고 이 줄 끊어온 부분이 우리 지적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는 파트들이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 마지막에 국토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 관리라는 용어에만 동그라미 하나 쳐놓습니다. 관리에만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토지는 보니까 서면 한복판에서 롯데 호텔, 롯데 백화점 들어서-가지고 아주 토지가 잘 활성화되어 있고 정말 예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가보니까 토지가 방치가 돼가지고 토지를 전혀 어떤 목적으로도 쓰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아깝잖아요. 그럼 그 토지를 어떻게 해서 보다 이용도를 높이고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간이 편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토지를 개발해 나갈 것인가 라는 적극적인 목적은 지적법에게 전혀 없어요. 지적법은 토지를 어떻게 개발해서 유용하게 잘 쓸 것인가 이런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자, 토지가 이용되고 있든 이용 안 되고 있든 방치되어 있든 현재 존재하는 그대로를 그대로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하면 공시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공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극적인 목적만 있지 현상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목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 예전에 실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맞다, 틀렸다. 지적법은 개발 목적, 현상 변경 목적은 없어요. 없고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극적인 목적만 있더라. 됐습니다. 그 뒤에 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하고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성격하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막 지나가시는 길에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적제도의 분류하고 납니다. 1번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도 다 몰라서 난리법구덕이다. 그런데 과거에 발전 과정이 어땠는지 이것까지 해라 하면 여러분 뇌는 용량 초과로 터져버린다. 예전에는 이거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단히 보면, 자,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정보를 가지고 공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을 거야. 그럼 이런 지적 제도를 처음에 뭐 때문에 시작했나? 국민으로부터 세금 거들라고 시작했다. 그게 세지적, 과세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번 법지적, 소유지적이라고 해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적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비용을 들여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소유권,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만 해도 중세시대 때, 우리 그 유럽 중세시대 때 배우면 중세시대 때 신분제도 어떻게 돼요? 장원제도라고 해서 장원을 포함하고 있는 저 제일 위에 국왕이 있고, 그죠? 국왕 옆에 우리 그 성직자들, 교황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권하고 황권이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는 뭐 있어요? 중세 장원제도라고 해서 봉건 영주가 나오고 기사가 나와. 그리고 평민들은 뭐예요? 농사 짓는 노예, 농노잖아, 농노. 중세시대만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이름이 뭐라고 불린다? 농노가 뭐예요? 농사 짓는 노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주 이전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장원의 영주가 보자, 사람이 요만 있으니까 농사 이만큼 지을 수 있겠네. 하나 저리 이사가 버리면 아이고 인력 하나 빠져버리네. 마음대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리고 결혼한다. 아가씨 결혼한다? 그러면 아가씨 결혼할 때 첫날 밤에 신랑이 들어가야 돼? 영주가 들어가야 돼? 영주가 들어가는 거야. 그게 초약권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평민들 결혼하면 그 신부의 첫날 밤을 영주가 가져가 버려요. 초약권. 해서 그때는 농노, 진짜 노예단 말이야.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뭐 때문에 관리했다? 잘 분리해가지고 세금 거들라고 한 거지 소유권 보호 그런 목적은 전혀 없어. 맞죠? 생긴 것만 사람이지 사람은 취급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나와서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만약에 불교에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 와 어마무지한 덕을 쌓은 거야. 맞죠? 그냥 덕을 쌓은 게 아니고 어마무지한 덕을 쌓아야 돼. 그래야 인간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그것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 이거 뭐 나라를 한 2개씩 다 구한 사람들이야. 그랬을 거야. 자, 해서 일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드디어 국왕 권력하고 시민이 맞붙으면서 이제 왕이라 하더라도 내 거 마음대로 못 뺏어가.
이게 이제 슬슬 정립되면서 이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보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시작한 거, 일반인들이 인간답게 살기 시작한 거는 역사적으로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고, 지금같이 물자가 풍부한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그냥 이 사는 세상이 천국이다. 옛날에 비하면. 이 세상 자체가 천국이다. 옛날에 비하면. 맞죠? 그죠? 나를 조금 먹었다는 그게 지옥 같아서 그렇지. 천국이야. 그걸 젊었을 때 알아야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단 말이야. 이 좋은 데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국가는 개인을 억압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권 보호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다목적 지적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땅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데 요거는 일부 선진국도 일부만 가 있고 아직 택도 없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도해 지적, 좌표 지적 나왔는데 자 아까 요 우리 토지의 생긴 모양 경계는 지도에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그림도 지도 또 그림으로 생긴 모양을 풀어놨다. 풀해해서 도해 지적이라고 한다. 도해 지적에 의해서 지도, 지적도, 임야도 같은 지도가 만들어지고 경계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 좌표는 우선 지적, 좌표 지적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좌표가 만들어진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됐어. 대충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등록 차원에 의한 분류에서 1번 2차원 평면, 수평 지적이 있고 넘어가 보면 3번 4차원 지적, 3차원 지적, 입체 지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영화 보러 가면 일반 영화관에 평면 영화는 돈이 8,000원 하는데 입체 영화, 3D 영화 이런 거는 12,000원, 14,000원 막 이래 하죠. 그러면 평면보다 입체는 비용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요구되는 거다. 돈이 많이 요구된다. 자,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다. 어중간하게 있는 나라다. 어중간하게 있는 나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3D 입체로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마련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한다 못한다 못하고 우리나라는 2차원 평면 지적을 채택하고 있는데 막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요거 2차원 3차원 지적은 나중에 우리 면접 가면 잠깐 배웁니다. 그때 제가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4번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가 했는데 1번 적극적 지적, 2번 소극적 지적 이런 게 나와요. 자, 의무 하면 우리나라는 하도 국민의 의무가 많이 강조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의무하면 우리가 가지는 의무를 생각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의무는 국가가 가지는 의무 가지고 분류했어요. 국가. 자, 국가는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등록해야 될 의무를 지느냐 2번 소극적으로만 등록해야 될 의무를 지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 이러니까 등록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고 그 신청 받아서 등록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고 앉아 있다가 요구하면 해준다. 이 소극적 지적이야. 그런데 만약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는데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록을 해야 된다면 그게 적극적 지적이고 신청해야만 앉아있다가 요구해야만 해준다? 소극적 지적이야.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채택하느냐?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지적 보면 괄호에서 직권등록주의라는 용어 나왔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됩니다. 그때 가서 보시고 막 그 정도로 일단 용어만 한번 들었습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책 샀는데 한 번도 안 보고 가면 아깝잖아.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시험 치기 전까지 공부하는 중에 유일하게 지금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이거 시험에 안 나온 지 오래됐다. 안 나올 까지 다 할 필요 없다. 자, 4번. 공간정보유구 침해 관련된 관한 법률의 기본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개념이 머릿속에는 들어있어야 된다. 이게 그 자체로 시험에 안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기본 이념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면 지적법을 앞으로 공부해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지적국정주의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지적국정주의. 앞으로 우리 지적법에서 지적하고 나오면 이 지적은 토지 표시 6개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본적으로 토지 표시 6가지. 여기 있어요. 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해서 이 6가지를 지적사항. 즉, 지적법이 공시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적사항. 자, 이 지적에 관한 토지 표시는 누가 정하느냐? 국가가 정한다. 라고 해서 무슨 정? 국정이라고 하는 국정.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정한다.
국정. 저는 사람이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역사 교과서 국정으로 할 거냐, 민간이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급할 거냐라고 했는데, 저는 역사만큼은 국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국정이 너무 왜곡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본식으로 완전 왜곡시켜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왜곡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를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걸 정사로 해서 요래 내려가는 건 좋아요. 항상 장점만 있다. 장점과 단점은 같이 있다. 장점, 단점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독립군이 있으면 친일파도 있고 친일파가 있고 독립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군 중심의 역사를 내려가되 친일파에 대한 것도 소개를 해주고 이건 나쁘다.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은 너무 독립군을 좀 등한시하고 맞죠? 친일파라는 얘기를 쓰지 않으면서 그냥 국가의 경제 발전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에 대해서 막 학자들이 반대를 하고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역사를 왜곡한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정권을 진 사람들이 대부분 친일파 후손들이 많기 때문에 친일파를 못 건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다는데 근데 민간 역사 교과서 만들어도 사실은 문제가 좀 많아. 우리 얘기하는 좌파라는 건 없어요. 실제 좌파라는 건 없고 조금 더 개혁적이고 뭔가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심어놓 버리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크고 나서 뭔가 제대로 된 조금 야사 같은 걸 배우면서 짬뽕을 하면 되는데 좀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국정하는 게 좀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정하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또 왜곡된 사람들이 들어서 맨날 싸우죠. 우리나라의 보수는 뭐예요? 보수.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가진 사람들이야. 그죠? 바뀌는 걸 원치 않는다. 내 지금 가지고 있고 좋은데 왜 바꿔 그대로 가?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개혁, 혁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금 덜 가진 사람들이야. 덜 가졌으니까 현상을 바꿔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공산주의 세계는 부르주아하고 노동자, 농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부르주아라는 개념이 나쁜 게 아니죠. 부르주아라는 개념이 공산국가 마르크스 레닌이 있었기 때문에 나쁜 것처럼 얘기하지만 부르주아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중산층이야, 중산층. 그죠? 자본가 계급, 중산층. 됐습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 그죠? 오늘 날 제가 안 오면 찾으러 다니셔야 돼. 옛날 같으면 그래야 된다고. 옛날 같으면. 옛날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다닐 때 아버지하고 친구분들 모이셔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했었어. 야,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손 안 드시고 하니까 옆에 친구분들하고 야, 대통령 욕을 하면 안 돼. 큰일 나 잡혀간다고. 그때는 실제로 그랬던 시절이야. 이랬다고. 그죠? 그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납니다. 얼굴이 전부 다 확 하면서. 아버지 가게에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 그러셨어요. 자, 2번. 지적은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엉뚱한 얘기 나왔다. 그 다음에 2번. 지적 등록주의, 지적 형식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적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에 뭐 되어야? 등록되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지적 등록주의입니다. 지적 등록주의. 자, 지적 등록주의. 여기 보세요. 여기 토지가 있고 여기는 바다입니다. 여기는 바다예요. 그런데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토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 토지 위에는 실제로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아직 지적 공부에 토지다라고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토지로서의 법적 효력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토지의 법적 효력 인정이 안 되므로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배우게 되는데 선등록 후등기 원칙이라고 해서 자, 부동산은 먼저 지적 공부에 등록 또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에 가면 186조에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고 싶다, 샀다, 내 거로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근데 등기해야 내 것이 되는데 등기되기 전에 우선 뭐가 되어야 된다? 선등록. 등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그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토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돼야 된다? 지적공부에 등록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적 등록주의고, 이 등록됐다는 얘기는 장부에 글자로서 기재가 됐다는 얘기죠. 글자로서 기재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증거가 생겼다는 거고, 이런 증거, 글자로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법에서는 형식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식. 그래서 기재가 되어 있다, 뭘 가지고 있다?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기재가 안 돼 있고 말만으로 끝나버렸다? 그 내용은 허공에 흩어져 있다? 형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 민법 같은 법은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우리 말로만 주고받아요? 법전에 글자로 기재가 돼 있어요.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민법은 형식이 있다, 없다? 형식이 있다. 이 형식을 가진 법을 성문법, 문자로 완성되어 있다. 성문법이야. 그러면 관습법 같은 경우는 우리 법전에 글자로서 기록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건 형식이 없어요. 형식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무슨 법? 불문법. 문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 문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형식이 있다, 없다? 없다.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형식을 가졌다. 법에서는 그래서 문자화 되어 있다, 형식이 있다. 문자화 안 되어 있다, 형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등록되어 있다, 문자화 되어 있다,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적 등록주의 또는 지적 형식주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공개주의. 자, 국가가 토지에 대한 정보를 그 많은 비용, 시간, 인력 들여서 습득한 이유는 국가만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고 누구에게나 뭐 하기 위해서? 공개하기 위해서 지적제도로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중요하죠. 자, 네 번째, 실질적 심사주의. 한 개 나왔어요. 실질적 심사주의. 자, 토지 표시 6가지는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등록이 돼가지고 누구에게나 공개가 됩니다. 그럼 이 공개되는 이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때는 난리 나겠죠. 거래 자체가 어그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정보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정보가 등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 심사는 어떤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를 한다. 그래서 이 토지 표시 6개를 등록하기 위해서 자, 소재, 지번, 지목 이 세 가지는 조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고 면적과 경계와 좌표 이 세 가지는 여기 보다시피 청량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됩니다. 자, 조사한다. 조사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하고 들어온 자료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가서 임장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조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자,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소재 지번 어디 있는 토지다라는 위치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목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거 그것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토지 생긴 모양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는 눈으로 보면 바로 계산돼 나온다. 재봐야 된다. 재봐야 된다. 현장에 가서 기계 동원해서 뭐까지 한다? 청량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심사? 실질적 심사를 거쳐서 등록되기 때문에 지적 공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아주 우수하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직권 등록주의. 요거 조금 전에 우리 적극적 등록, 소극적 등록, 적극적 지적, 소극적 지적 하면서 잠깐 우리 왼쪽 페이지에서 봤었죠. 자, 직권 등록주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직권이라고 하는 게 직무상 주어진 권한으로, 직무상 주어진 권한으로. 자, 이 말인데, 이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누군가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알아서 뭔가를 해주더라. 요거를 직권이라고 부른다.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뭔가를 해주더라. 이걸 직권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 국가가 자, 소유자가 나서서 이거 등록해 주세요. 신청하면 당연히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나 신청받아서 내가 뭔가 해주는 건 내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냥 앉아있다가 원하니까 해준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원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나가서 직접 조사해가지고 등록을 해주더라. 이거는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아까 적극적 지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등록하더라. 뭐라고 부른다? 직권 등록이라고 부른다. 직권 등록.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토지는 3,800만 필지에 가까운 토지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토지는 현재 3,800만 개 정도로 쪼개져 가지고 각각의 권리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야. 됩니까? 그럼 이 3,800만 필지는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인가? 이거 혼잣말 했다 질문한 거다. 잘 모르겠다. 자, 우리 3,800만 필지는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인가? 물어봤다, 그죠? 모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해도 알아서 직권으로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나오는 게 요런 게 나와요. 자,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 요거 현재 존재하는 3,800만 조금 안 됩니다. 3,800만 필지 가까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등기법에 가면 자, 등기는 신청주의에 따라서 신청하면 등기해주고 신청 안 하면 등기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지적법은 직권등록주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 가면 신청주의에 의해서 등기를 해줍니다. 신청하면 등기해주고 신청 안 하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대한민국 토지수, 필지수는 3,800만이 좀 안 된다. 똑같아요. 항상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 그 필지는 모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안 된 토지는 등기는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다시 신청을 안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직권 등록하니까. 그러나 신청을 안 한 토지는 등기는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신청해야 등기해 주니까. 그러면 필지수는 똑같지만 등록된 필지수하고 등기된 필지수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많다? 등록된 것이 더 많다. 이 등록된 것이 더 많은 이유는 이런 직권 등록주의냐 신청주의냐라고 하는 이념의 차이 때문에 그게 생긴다. 이념 차이.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도 가끔씩이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정도는. 해서 지적의 5대 이념 또는 5가지 이념 또는 기본 이념이라고 부르는 것 5가지를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지적법이든 등기법이든 이 무엇은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직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말 나오고 직권이라는 용어와 어울려지는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직권.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법이라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와 있습니까? 시험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시험 공부. 그럼 시험에서는 우리나라 시험은 원칙이 자주 나옵니까? 예외적인 게 많이 나옵니까? 예외적인 거. 그러면 신청받아서 해준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어떤 흐름이에요. 근데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해준다, 직권으로 해준다라는 것은 원칙적인 거다, 예외적인 거다.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직권으로 뭐 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중요하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직권 나오면. 됐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5번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는 지적법과 등기법을 다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되 하다 보면 여기 나오는 뼈대는 다 배웁니다. 중간중간에 뼈대는 다 배워요. 일단 넘어가시고. 자, 12페이지 제2절 법상의 용어정의하고 합니다. 용어정의. 이 용어정의가 예전에는 거의 뭐 1년에 내지는 2년에 한 문제 정도씩은 거의 나왔는데 요즘은 아주 뜸해요. 한 5년에 한 문제, 6년에 한 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뜻풀이는 해당 부분에 나오는 부분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우선 2가지 개념만 항상 우리 2가지 개념만 하고 가는데 12페이지 밑에 2번 지적소관청하고 13페이지 중간에 2번 지번 부여지역하고 요 2가지를 할 거예요. 그죠? 자, 이 2가지에 대한 설명은 10분 쉬었다.